성대골입니다. 성대골은 동작구의 상도 3, 4동에 위치한 마을로서 옛 지명이었어요. 성대골이라는 단어가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한 건 역시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의 이름을 정할 때 그때 처음으로 거론이 됐는데, 옛 지명이 성대골이라고 이제 해서 처음에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할 때 추진위에서 말이 많았어요. 무슨 주막을 차리는 거냐, 성대골이냐. 그때 그때 예쁜 이름이 많았거든요. 이런 작은 도서관 이름들이. 그랬는데 고집을 부려서 성대골이라고 했는데, 그게 요즘에 그 마을 만들기에 이렇게 성대골이 뜨게 될 줄을 모르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럼 저희 도서관이 한 이쯤 있어요. 이쯤에 있고, 저희 이 전체 3, 4동 성대골에 초등학교는 유일하게 상도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여기에 멋진 산도 있고 시장, 성대시장이 이렇게 가깝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하나 있고, 이런 지역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 생겨나게 되면서 마을이 분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이 둘, 아까도 얘기했듯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었고요. 아이가 이제 7살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신종플루 바람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한 달 정도 휴관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시간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게 이제 도서관 만드는 일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연히 아동 안전 지도를 만들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그때 도서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엄마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없다, 이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초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마을에 어떤 그 불이익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위험 요소들이 일단 인도가 없고요. 그 어느 곳에도 유일하게 그 성대시장 진입로에 조금 있을 뿐인데, 그것도 역시 상인들이 내놓은 물건들로 전혀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이 없어요. 상도 3동에는. 그리고 요즘 안 건데요. 요즘은 너무나 친절하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집에 보내줘요.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성범죄자가 무슨 빌라 몇 호에 이사가 왔다라고. 근데 보니까 저희 마을에 3동에만 성범죄자가 5명이 이사가 살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는데.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마을버스를 2번을 갈아타야 갈 수 있었고요. 근데 이런 마을에서 저는 아이를 낮에는 그 공간에 놔두고 저는 이제 외부로 직장 생활을 하러 다니고 다시 돌아오면 밤에 아이를 만나고 이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의식이 도서관을 만들기 전에 생겼다고 친다면 저는 이사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마을에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마을일까라는 고민과 함께 도서관을 만들 즈음에는 아마 어떤 문제의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을 도서관 하나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전혀 없이 도서관의 추진위 대표를 맡게 되면서요. 내 아이를 여기서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마을에 남아있어 보니까 이런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낮 동안에 나가 있다가 밤에 돌아올 때는 전혀 알 수도 없었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집니다.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은 한 25평 규모의 아주 작은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이 2010년도 10월 21일 날 개관을 하고요. 제가 도서관 관장을 하면서 특징은 아무도 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도서 분류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그런 게 전혀 정보가 없었고, 제가 이제 도서관 개관 즈음해서 좀 매뉴얼을 사서 공부한 것 정도밖에는 없었고요. 이제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고민과 동시에 이 마을의 현안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서관에. 저희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지역의 그 잠재적인 요구가 이 도서관이 생겨나면서 그쪽에 몰리고, 그 부분에 제가 아마 회피하지 않고 그 이제 중간에서 그 일을 하나씩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아마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오는 하나 둘씩 모이는 그 회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서 같이 그냥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서관의 당면 과제가 되고, 그 이제 그런 일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 작업하고 제자리에 꽂고 하는 일보다 밖에 나가서 서명 운동을 받고 캠페인을 하고 마이크 잡고 데모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회원들은, 도서관의 회원이 지금 가장 많을 때는 한 250가정 정도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점점 줄고 있다가 늘다가 그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에 이제 회원들이 그냥 회원이 아니라 매달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제 영업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학원처럼 회원의 말을 그걸 좀 담아줘야 되는, 또 제가 갖는 이 서비스의 정신은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돈을 내기 때문에 요구도 굉장히 강하고요.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빈번하고, 이제 이런 갈등이 처음에는 이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월세를 내고, 월세가 1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월세 100만 원을 어떻게 내야 되나,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은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나, 이런 물질적인 것에, 제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이게 갈등으로, 도서관 회원이 100명, 15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분들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만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쨌든 선택을 한 길이잖아요. 그때도 고민은 많이 했지만 이제 이게 도서관 관장을 하고 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자니 앞이 전혀 보이질 않고 다시 이걸 돌아가자니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느낀 게 우리 쌍둥이 운동화 2개를 빨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야, 이게 내가 갇혀있구나, 일 속에 라는 고민과, 그러면서도 아침에 도서관을 나가면 그리고 이제 민원들, 하다못해 이게 주민이 만든 도서관인데 동작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전화가 와요. 민원이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 너무나 시끄럽다고 민원이 동작구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민원의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그때 저를 흔들었던 건 다시 복귀하라는 직장으로, 그런 러브콜이 계속 있었어요. 2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그 직장이 괜찮은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발을 빼느냐. 근데 그게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자니 이걸 계속 내가 나가다가 내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돌아갈 것도 없고, 여기서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누구도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주변에서도, 너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라는 얘기가 더 많았죠.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그 일 속에서의 외로움이 그때 저를 가장 많이 흔들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이제 도서관의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의 1세대 한 20가정 정도가 도서관을 너무나 사랑하는 관장, 운영위원, 자원활동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한 10%가 나머지 90%의 회원을 소외시키면서 또 다른 하나의 아지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세대가 고스란히 이제 분가를 합니다. 마을학교로. 그래서 저희 마을학교는 마을교사 15명에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명예교사 5분, 그리고 아이들 30명이 이제 올 5월에 개교를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요. 올 지금 겨울 난방 때문에 요즘 태양열 온풍기하고 오늘 그 화목난로, 나무를 떼서 그 난방을 하는 난로가 오늘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아침내 회의를 했는데 도시에서 어떻게 나무를 떼서 불을 떼려고, 저희 건물 주인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지금 계속 며칠째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그 쌀자루를 들고 너무 행복해라 해요. 이 에너지 운동을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는 너무나 잘했던 일이고 굉장히 주민하고 함께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인근의 장승중학교, 국사봉중학교에 에너지 기후변화 수업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년을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초까지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사봉중학교에 저희가 작년에 1학년들을, 그 중학교 1학년이 국어 시간에 국어를 할 수가 없대요. 감성이 메말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림책 100권을 가지고 가서 수업을 했거든요. 1학년들을. 그때 한 5차시를 했어요. 한 반에 5번씩을. 그때 그게 너무 좋았다고 3학년들을 또 해달라고 해서 저희 엄마들이 또 비장하게 준비했던 것이 10명이 그림자 그거 아시죠? 이렇게 그림자 모양을 나타내서 하는 거. 그거 1시간짜리를 5월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게 마침 이달 말에 이제 다 돼서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왜 하냐면 돈 벌려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한 작품을 가지고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공연을 해요. 그리고 얼마씩 벌어요. 너무 작죠. 항상 우리가 무슨 얘기 하냐면 뭐 이거 하면 뭐 얼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네, 얼마 정도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뭐 우리가 하는 일이 큰 돈을 벌겠어? 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런 성취감은 말도 못하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사회로 복귀를 했다면
그때 너무나 암담해서 앞이 안 보여서 제가 직장으로 돌아갔다면 지금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 생각과 그 교감은 지구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거창하죠. 생태계 일원으로서의 겸손함,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크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등치가 이렇게 몸이 컸다고 다 큰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저도 나름대로 성격이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일이나 이런 그 조직에 계속 몸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게 다 봤다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세상이 있더라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고, 함께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씩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풀어나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올 겨울에는 냉장고 끄자, 냉장고 끄기 운동, 여름에는 세탁기 안 쓰기 운동. 그거 한 달 내내 해야 5,000원 정도 절약이 돼요. 많게는 10,000원. 그러면 내 식구가 한 달 내내 궁상을 떨어서 5,000원, 10,000원 아끼느니 그냥 쓰고 말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의식을 바꿀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의식을 바꾸는데 제가 볼 때 장담하기를 한 2-3달이면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이 의식이 한번 생겨나면 그걸 외면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그때 제가 그 관장직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것도 이미 생겨나기 시작한 의식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가 쓴다는 게,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내 아이가 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져요, 소비가. 그래서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더웠죠. 에어컨을 안 키자니 죽을 것 같고, 키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도서관에 다 모여서 잤거든요. 다행히 런던 올림픽이 있어서 7, 8가정이 모여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너무나 시원하게 깊은 잠을 잤는데, 집에서는 4명이 편하자고 에어컨을 킬 수가 없는 이런 불편함, 이게 이미 생겨난 의식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 생태계의 그냥 한 일원일 뿐인데 지구를 파괴시키는 거는 엄청나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아주 마치 지구가 우리 거인 것처럼, 인간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내 아이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냥 좋은 옷, 좋은 학원, 좋은 먹거리, 이런 고민에서 그치지 않았다면 그런 거, 환경을 생각하고 내가 안 쓰고 안 버리고, 안 사야지 버릴 게 없다, 안 써야 버릴 게 없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 엄마가 그래요. 처음에는 이틀간 같은 옷을 입는 걸 생각을 못했대요, 한 엄마가. 그런데 요즘 일주일 내내 그 옷을 입는 자기가 자랑스럽대요. 왜? 물과 세탁기를, 세제를 낭비 안 해서. 핑계 같긴 한데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변해. 누가 시켜서 그걸 하라면 쉽지 않죠. 또 어떤 아이는, 주연이라는 아이는 4학년 여자아이인데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짜고짜 집에서 맨 마지막에 누가 나갔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맨 마지막에 나가면서 불을 안 끄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얘가 속상한 거예요. 엄마, 도대체 이번 달 전기요금 얼마 나왔어? 라고 묻더래요.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아이들한테 에너지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절약을 하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왜 너희들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함께 하자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주민의 언어로, 나의 논리로 바꿔서 다시 얘기를 할 때, 내가 설득당했던 것처럼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설득을 당할까, 나한테 넘어와 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죠.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았으면, 처음에는 그랬죠. 내 아이를 이 마을에서 키울 수 있을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갈까? 라는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내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런 배려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고민을 하고 엄마들이 성장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1,000개, 2,000개 하는데, 저는 아주 작은 단위의 마을이 더 많이 생겨서 이런 고민들, 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마을이 크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립을 꿈꾸기가. 그래서 작은 단위의 마을들이 많이 생기고, 그 마을들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 마을로 가는 그런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개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갖든 배짱이 같은 삶의 태도를 갖든 저는 다 있어야 된다고 필요를 해요.
개미가 그 무더위에 일을 할 때 개미 니네 혹독한 추위가 오면 니네 다 죽었어 라고 이를 갈면서 일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배짱이의 노랫소리 때문에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배짱이도 개미를 아유 저런 바보 이렇게 더운데 저렇게 일만 하고 있구나라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자기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을에 혹독한 추위가 안 왔으면 개미는 김이 좀 빠졌겠죠. 그렇지만 다 모두한테 좋은 거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을에 혹독한 시련이 오죠, 겨울이. 그랬을 때 그걸 준비한 개미 때문에 배짱이까지 다 그 마을이 편안하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도시에서 외부 의존도가 거의 100%이고 생산이 없는 계속 소비만을 위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아이들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문 열고 아이가 딱 나가면 그 아이는 소비만 하면 돼요. 그냥 쓰면 되거든요, 우리 사회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생산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이 서울의 하늘 아래서 내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엄마로서 내 아이의 진화까지 맡고 있으면 되겠느냐. 만약에 기후변화가 계속 이렇게 온도도 상승하고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엄마나 아빠가 없이 아이가 그냥 자연에 노출되어 있으면 아마 진화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추우면 덥게 해주고 더우면 춥게 해주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진화를 막고 그러는 것보다는 함께 이걸 고민하고 함께 적응할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닥칠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변화가 최소화되게끔 그런 노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그냥 내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한글을 띄고 학교를 갈까? 문제집은 어떤 걸 살까? 사고는 어디를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제가 마을을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이런 마을이 준 저한테 그 크나큰 축복과 행복이 제 안에 있고요. 이제 그 마을에서 우리 아이가 살 세상, 앞으로의 세상을 내가 그 정말 티도 안 나는 달걀 하나 던져서 바위를 쳐서 그 티도 안 나는 그건 흔적이라도 남죠, 한번 치면.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은 별로 티도 안 남아요. 저희 한 5,000원, 10,000원씩 가게에 수익이 남으려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제 아이한테 떳떳한지 몰라요. 맛있는 밥상을 마치 차려서 아이 앞에 놓은 거 이상으로 뿌듯하고 제 엄마로서의 몫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을에서 이렇게 찾은 이 행복과 보람이 직장으로 돌아가서 통장에 잔고는 없고 이미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쌓인 이 굉장히 많은 안 보이시나요? 이 적금 곧 탈 때 됐는데 이 가슴 벅찬 이 통장을 제가 하나를 갖게 된 거가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마을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그런 어떤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그 행복이라는, 보람이라는, 소통이라는, 또 관계라는, 그다음에 내 아이를 위한 진정한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사랑, 배려라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